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5년도에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저희 예상은 우선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아파트 공급량이나 주택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무조건 우상향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말에 정치적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정치적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일수록 투자 원칙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기본은요, 첫 번째는 입지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입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마영성광처럼 서울의 중심지를 생각할 거고요. 특히나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아니면 한강변, 아니면 역세권, 이런 식으로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평가된 부동산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우선 저평가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플링,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떤 부동산이 올라갔을 때 같이 부동산 가격이 따라 올라가면 이게 커플링이거든요. 동조화인데요. 같이 올라가다가 어떤 것은 계속 올라가지만 어떤 종류의 부동산은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지 않은 그런 부동산들이 저평가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아파트 시장에서 봤을 때 신축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만 재건축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에 그렇게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다른 지역을 많이 올랐는데, 인근에는 많이 올랐지만 어떤 지역 특정해서 어떤 아파트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지역들을 찾아보면 그 아파트가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재개발 투자에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산의 일례를 들어보면요,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재개발의 단계가 올라가고 동의율이 올라갈수록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들, 아니면 입지가 좋고요, 노후도가 충족되고 동의율도 올라가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지역, 예를 들어 신속동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됐다거나 이렇게 된 지역들은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해당 지역들이 신속동안 후보지로 선정이 되거나 재개발 단계가 진행될수록 당연히 그 가격은 주변에 어느 정도 진행된 그런 지역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재개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후보지 선정되기 이전에 이런 어떠한 단계가 지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재개발에서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찾는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체를 봤을 때는요, 나와 있는 그런 경제 지표는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금리는 인하하고 올해는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5년도에 아파트 입주량은 3만 호 이상이 되지만 26년, 27년에는 아파트 입주량이 만 호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공급량이 급감하는 것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임대 수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요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그런 수요는 항상 꾸준하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임대가, 쉽게 말하면 전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다.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 등의 여파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의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23년도, 24년도에 다세대 주택의 공급량도 굉장히 급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면 23년도에는 인허가 물량이 한 3,000호 정도밖에 안 되고요. 24년도도 한 그 정도 유사한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부족한 전세 수요를 기존의 상황에서는 다세대 주택에서 받쳐줬었지만 현재는 서울에 아파트 전세 공급도 없는 상황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공급 또한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25년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처해 있는 정치적 이슈는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고요. 해결된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예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단순히 불확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있을 게 아니고 그 불확실성이 해결된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년도 초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25년도는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70% 이상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적기다라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도 피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다세대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들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적어도 4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8개월, 짧으면 8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다세대 주택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에 포커싱을 맞춰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25년도는요, 이러한 불확실성,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언급했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올해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지역은 자양사동 신속통합 추진구역입니다. 자양사동 신속통합 추진구역은 해당 지역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딜레이 돼서 올해 2월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 되면 2월 정도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직접 조합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는 동의율 조금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충족해서 조합 설립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요. 조금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마포 역세권 마포형 역세권 시프트 추진구역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타당성 검토가 들어간 지가 조금 됐습니다. 2년 정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에서 뭐 이제 가도노태 뒤쪽의 라인들을 제척하고 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 타당성 검토가 조금 딜레이 되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된 상황이어서 조만간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세권 시프트지만 기존 세대수 대비해서 늘어난 세대수 거의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입지도 좋고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13통과 전체를 통합하는 사람들이 추진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지연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통합하는 것에 힘이 좀 실어졌고 기존에 13통으로만 진행했었던 분들의 동의율이 통합하는 데 몰려든다고 하면 조합 설립에 충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까지도 어느 정도 빠르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지역은요, 저희가 작년 4월 정도에 언급했었던 지역인데요. 이태원동 일대에 진행 중인 신속통합 추진구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속통합으로 해서 동의서 걷고 있죠. 그래서 현재 60% 이상이 됐고 올 1분기나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신속통합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언급했었던 지역이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당연히 원효로 3가 일대고 원효로 3가에서도 원효로 3가 맞은편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 정면 출입구 앞에 위치하고 있는 원효로 3가 2-3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 80에서 100여 분 정도의 주민들이 오셔서 열띤 토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일대를 어떻게 재개발할지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특히나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셨기 때문에 동의율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적은 대신에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재개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었고, 어제 오신 분들의 동의서만 다 진구한다 하더라도 50% 이상 동의서 확보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50% 이상 동의서 확보해서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로 선정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안에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원유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지구의 개발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랑 발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년도 2월부터 법이 새롭게 제정이 돼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유형이죠. 도심 복합 사업인데, 기존에는 공공으로 진행했던 그런 사업들을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돼서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삼성동에서 도심복합사업, 민간 주도로 하는 도심복합사업을 한다는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이렇게 이런 새로운 재개발 유형이 생기면서 이제 민간 도심복합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지역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현재는 삼성동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삼전동도 조만간에는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유형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시범 케이스가 중요하잖아요. 시범 케이스가 중요하고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진행되는 지역들을 눈여겨보면 그 지역들은 조금 더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시행되는 삼성동이나 삼전동, 송파구 삼전동의 도심복합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그럼 25년도에 내가 가진 금액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3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돈이 3억 이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마용성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이나 마포, 광진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용산 같은 경우에 원효로 3가가 있을 것 같고요. 역세권서 시프트하는 원효로 3가 일대가 이제 3억 원 이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청파동 3가, 그리고 청파동 2가도 충분히 3억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태원동이나 그 철도 지하와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지난번 언급했었던 신계동 일대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포 역세권 시프트 추진하는 구역도 3억 원 후반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자양사동 신속통합 추진하는 구역도 3억 후반이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억 원 미만이다, 2억 이상이고 3억 원 미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좋은 데를 가자니 돈이 좀 모자라고, 그렇다고 조금 지역이 급지가 낮은 곳으로 가자고 하니 이제 마음에 안 차고 해서 이런 분들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3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조금 재개발 진행한 속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왕십리 역세권 활성화 추진구역이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농 14구역이라든지 용두동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장미마을도 올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는 신속통합 후보지 신청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 원대로 내가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에 투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움직임이 없는 지역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효창공원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모아타운 예정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우선은 입지도 좋고 노후도도 좋지만 주민분들이 참여율이 좀 떨어져서 좀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 중에서는 이제 하왕십리 9구역, 10구역 이런 데도 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용답동도 한번 보시면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입지나 노후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원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입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입지, 조금 하급지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보다는 그래도 상급지에서 어느 정도 재개발이, 노후도가 충족이 되고 재개발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억 원대로 하실 수 있는 지역이 한 상도 16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은 지역들을 열거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곳을 꼽으라면 어디가 될 것이냐. 저는 한 곳을 꼽는다면 이태원 1구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원 1구역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태원 1구역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리단길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속통합 추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입지가 좋고요. 노후도도 충분히 충족이 되면서 주민 동의율도 60% 이상 확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신속통합 후보지 신청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지역인데요. 입지적인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경리단길 이태원 1구역 바로 아래쪽에 있는 다 아시는 한남 뉴타운이 있죠. 여기 한남 뉴타운이 있는데요.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됐을 때 그 영향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이태원동 일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한강 민족공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한강 민족공원을 바라보고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이태원 1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언급했던 지역이 있죠. 이태원동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호암 3구역인데요. 이태원동 1구역이, 여기가 이태원동 1구역이라고 하면 바로, 북측에 위치한 곳이 동호암 1구역, 동호암 3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호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2억 중반 정도에서 지금은 4억 5천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간 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투자 금액이 단기간에 2억 정도 이상 올라갔는데, 이태원동 일대가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당연히 동호암 3구역의 시세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요. 동호암 3구역하고 이태원동을 봤을 때 입지적으로는 동호암 3구역보다는 당연히 이태원동의 입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곳 다 용산 민족공원을 바라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동호암 3구역보다는 당연히 이태원 1구역이 한남 뉴타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반포대교 쪽에 있는 아리팍이라든 이런 반포의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있는 반포동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 개발됐을 때 용산 민족공원 개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태원동 일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태원동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태원동은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남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파고 들어가야 좀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작년 말에 주민 설명회에서 했었던 내용들 좀 살펴보면요. 이게 지난 12월 말에 주민 설명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예상 세대수가 전체가 1165세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요,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분이 약 1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30평형대하고 45평형대로 한 130세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정을 하고 또 1200세대 정도가 나왔는데요. 고도 제한의 영향을 고도 제한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나온 세대수예요. 그래서 최고 높이는 15층, 그리고 최저 높이는 6층 정도로 해서 구성한 세대수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대형 평형대를 줄인다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1300세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합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대형 평형대를 반영했기 때문에 세대수가 한 1200세대가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된다. 그렇지만 현재 소유주 수가 한 680명 정도가 되거든요. 680에서 69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유주보다 적어도 한 40에서 50% 이상, 일반 분양분 기준으로, 분양 물량 기준으로 40에서 50% 이상 늘어나는 지역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요, 저희가 서계청파 같은 경우에 서계청파나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이 됐잖아요. 해당 구역을 보면요, 기존 세대수 대비해서 늘어나는 세대수가 작은 데는 10%대도 있고 10%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많이 돼서 15에서 16% 정도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투자 금액이 단지 정비구역 지정됐다는 한 단계 더 앞서 나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 금액이 4억에서 5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이태원동의 입지적인 가치가 더 좋고 사업성도 훨씬 더 훌륭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태원동이 신속통화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뭐 서교청파, 청파 2구역이나 뭐 동호암 같은 지역들과 당연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지역 중에서 원픽을 꼽으라면 이태원 일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2억 원대입니다. 2억 원 중반에 후반 정도면 가능하고요. 용산에서 2억 원대로 이렇게 노후도가 보존이 되면서 동의율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정치적인 이슈로 약간 불확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가치나 저평가된 그런 금액들은 시간이 흘러가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부동산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도 2구역 올 상반기에는 신속통화 후보지로 선정 신청이 들어갈 것 같고요. 동의율을 현재 60% 이상 확보했고 뭐 65에서 70% 정도까지 확보해서 신청을 들어간다라고 추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통화 후보지로 선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도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는 상당히 고가 높습니다. 고가 높기 때문에 뭐 운전하기도 힘들고 도로가 주차 여건도 불리하고 이런 주거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서 신속통화 후보지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올 상반기에는 이태원 1구역을 눈여겨보시고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